성적실록 58권 성적 6년 8월 23일 기해 네 번째 기사 1475년 명성화 11년 주강에 나아가다. 성적실록 58권 성적 6년 8월 23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도승지 유지가 아뢰기를 윤사상은 이미 사직을 지냈으며 또 중훈부의 추천이 있으니 공신의 자제로서 이 관직에 임명되는 것은 상리에입니다. 그런데도 사관원에서 그를 탄핵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고쳐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고쳐 임명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8권 성종 6년 8월 23일 기해 여섯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이덕량에게 하사하기를 경계가 바로 잡힌 후에야 조세가 균등하게 되니 양전은 마땅히 먼저 할 바이다. 경기와 하삼도와 황해도에서는 이미 양전하여 수세를 하고 있다. 다만 본도와 양계는 연사가 흉년이 들기 때문에 미처 양전을 하지 못하였다. 마침 금년에는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든 까닭으로 양전에 관한 모든 일을 일찍이 이미 조치하게 하여 장차 발송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본을 살펴보니 벼곡식이 여물지 않은 곳이 많다고 하니 그렇다면 양전을 할 수가 없겠는가. 다시 벼곡식을 두루 살펴본 후에 가부를 결정한다면 너무 늦은 듯하니 경이 이 뜻을 잘 알아서 양전의 적당한 여부를 헤아려서 다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경계는 전지의 구획 경계이고 양계는 평안도와 함경도를 말한다. 성전실록 58권 성종 6년 8월 23일 기해 일곱 번째 기사 예문관 대제하 서거정이 전교를 받으러 대궐의 문 중에 예전에 에코가 없는 것은 각기 두 개의 이름을 편액하여 아뢰니 임금이 낙점하기를 창덕궁 밖 동장문은 선인문, 중간의 동장문은 경량문, 신대문은 장춘문, 중대문은 선명문, 납현문은 춘흥문, 안동장문은 건양문, 북쪽 동장문은 기화문, 광년정의 서참문은 평창문, 남해랑문의 행랑문은 영화문, 북행랑문은 영평문, 내사복 남부는 운금문, 외 동산문은 연양문, 좌현문은 광범문, 우현문은 숭범문, 남장문은 단봉문, 내서장문은 의추문, 좌달문은 숙장문, 겸사복청의 신대문은 연복문, 내사옹의 상동문은 소춘문, 북문은 소동문, 중궁의 차비문은 연희문, 승정문의 남문은 연영문, 서행랑문은 금호문, 외 서장문은 진금문, 서장문은 요금문, 후원의 북장문은 공진문, 신북장문은 창합문, 동장문은 청량문, 외북장문은 광지문, 경복궁의 다화지문은 망춘문, 옛 동궁의 남문은 동량문, 동장문은 소화문, 남장문은 소희문, 동장자문은 요의문, 남행랑문은 금란문, 후원의 사복문은 상원문, 북성문은 신문으로 하였다. 성전실록 58권 성종 6년 8월 23일 기해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전실록 58권 성종 6년 8월 2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전실록 58권 성종 6년 8월 24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정실록 58권 성종 6년 8월 24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조전장 민효관 양인백과 영안도 조전장 오서가 하직하였다. 성정실록 58권 성종 6년 8월 24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정실록 58권 성종 6년 8월 24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정시로 58군 성종 6년 8월 2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모화관에 거둥하여 친히 군대를 사열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방패를 세워 관역을 삼도록 하고 겸사복, 정유서 등 7인으로 하여금 박양신이 만든 신양 장전과 편전으로서 활쏘기를 시험했는데 곽순종, 문신, 강석경 3인이 그것을 마쳤다. 임금이 명하여 방패를 가져와 보니 화살촉이 방패 2촌가량이나 들어갔다. 임금이 정유서 등에게 화살이 편리한가 안한가를 물으니 정유서 등이 대답하기를 장전은 센 화살이 아니면 능히 멀리 쏠 수가 없지만은 편전은 매우 편리합니다 하니 정유서 등에게 활과 화살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성조시로 58군 성종 6년 8월 26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58군 성종 6년 8월 26일 이민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김지경이 하직하는 임금이 인견하고 하교하기를 경이 일찍이 전라감사로 재임할 때에 사람들이 모두 칭찬했으니 지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다만 듣건대 감사 혹은 수령의 머리털을 휘어잡고 욕보인 사람이 있다고 하니 조사를 대우함이 어찌 이같이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미 동훈대부 이하의 관원은 경의 처치에 맡기도록 명하였으니 만약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형률로서 과제해야 할 것이다. 또 평안도는 근래에 피폐한 곳이 너무 심하니 마땅히 수령의 불법한 행동을 규찰하여 인민을 안집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성정시로 58군 성종 6년 8월 26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58군 성종 6년 8월 26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 하교하기를 하늘이 엄양과 오행으로서 만물을 화생시키는데 봄과 여름에는 그것을 키우고 기르며 가을과 겨울에는 쌀쌀한 기운으로 그것을 죽이니 성인이 그것을 본받아 덕과 예의로서 백성을 지도하고 형벌과 정치로서 징계를 보이니 형벌은 성인도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처형은 처형을 거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형벌은 형벌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니 이것은 백성에게 선을 권장하여 백성의 천성을 보존시키는 것이 아님이 없다. 옛날에 순이 천자가 되고 고유가 사사가 되어 오형을 밝혀서 중도에 합하는 정치에 이르게 했으며 신우가 죄인을 보고 울던 일과 상탕이 관형을 제정하던 일과 주나라에서 법칙을 제정하던 일은 3대의 덕을 밝히고 처벌을 신중히 하던 남긴 뜻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다가 주나라의 덕이 쇠진함으로써 목왕 때에 여형의 제작이 있게 되었다. 그 뒤 세상이 점차로 쇠퇴해져서 후세에 이르러자 정나라 자산이 형서를 주조하였고 위나라 문후가 법경을 만들게 되었으니 법망은 더욱 촘촘한데도 범죄는 더욱 많아졌던 것이다. 진나라 시황 때에 이르러서는 잔인하고 포악함을 숭상하였으며 이사와 상앙에게 정치를 맡겨서 형법이 가혹하고 조문이 엄준하여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쳤었다. 그래서 이대만에 멸망했으니 경계하지 않겠는가. 한나라 고조는 마음이 너그럽고 어지러서 법령을 3장으로 간략하게 했는데 문제와 경제가 이를 계승하여 형벌의 규정은 2대 적용하지는 않았었다. 그리고 당나라 태종은 인의로서 힘써 행했으므로 정관 무렵에는 사형을 결단한 것이 30건에 지나지 않았으며 송나라 태조는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인종도 또한 말하기를 짐이 사람을 죽으라는 말로서 꾸짖지 않았으니 하물며 감히 함부로 형벌을 가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한 해 동안에 사람을 살린 것이 1,000명이나 되었으니 3대 이하로 이 몇몇 군주는 칭송할 만한 것이 있었다. 그러나 어찌 형벌을 늦추고 덕을 숭상하는 것으로서 민심을 결합시켜 영년의 장구함을 초래한 것이 아니겠는가.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께서 개국의 운수에 응하여 고려의 번거롭고 까다로운 법을 고쳐서 법률과 명신으로서 선물을 삼도록 하였었다.
태종께서는 이것을 계승하 형벌을 규정하기만 하는 정치를 이루었으며 세종의 사람 살리기를 좋아하는 듯과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인자는 백대의 제왕보다 뛰어나서 일찍이 형벌을 신중히 하라는 교수를 내리셨고 고금 형옥의 거울을 삼을 만한 경계를 할 만한 것 10여 조목을 낱낱이 채록하도록 하여 수만 언이 넘었으니 정령한 교회는 형벌을 맡은 사람으로 하여금 본받아서 연구하게 하고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었다. 이러한 세종의 마음은 곧 대순의 형벌을 신중히 하여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세종께서는 대순의 형벌을 신중히 하여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는데도 사사의 관원은 한 사람도 고요와 같이 송사를 공평하게 처결한 일이 없었는지 이것은 진시로 탄식할 만한 일이다. 문조께서 처음 즉위하실 때에 하교하여 삼헌의 법을 거듭 밝혀서 판결이 지체된 옥사의 원통함을 풀어주었으니 대개 사죄는 대사가 되고 도형과 유형은 중사가 되고 태형과 장형은 하사가 되는데 대사는 30일을 기한하고 중사는 20일을 기한하고 소사는 10일을 기한했던 것이다. 대전을 참고해보면 당나라에서 정한 기한은 송나라보다 너그럽고 우리 조정에서 정한 기한은 당나라보다도 더 너그러우니 이것은 곧 세종의 고마우신 뜻인데 문조께서 이를 성취시킨 것이다. 세조께서도 또한 형벌을 선용하는 방법에 유의하시어 관리가 형벌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향형 한 대와 태형 한 대일지라도 모두 중한 형벌에 처하게 하여 10여 년 동안에 죄인을 다스리는 정사가 깨끗하고 간략하여 백성들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없었으니 이것은 형벌을 명확히 하고 신중히 하는 우리 조정의 가법인 것이다. 내가 보잘것없는 몸으로서 외람되게 큰 왕업을 계승했으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형벌이 적중하지 않아서 화기를 손상시켜 원통함을 초래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내가 중앙과 지방에서 심의한 옥사를 살펴보건대 관리의 실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폭하고 심각한 사람은 항상 나직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혼미하고 용암한 사람은 항상 엄체시키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향원과 모릉인 사람은 항상 뇌동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대저 볼기를 치는 형벌 아래에서는 무엇을 요구한들 얻지 못함이 있겠는가. 지금의 나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치우치는 데 얽매여 다만 빨리 옥사를 이루어지기만을 힘써서 법령을 심각하게 해석하고 엄격하게 적용시켜 고신을 엄하게 가하며 정글을 끌어대어 억지로 이치에 맞춰 모든 것을 보태어 꾸민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형에 부당하게 걸리게 하여 몸뚱아리와 머리가 떨어져 있게 하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가. 대체 옥중의 고통은 하루를 지내기가 한 해와 같으며 한 사람의 옥에 있으면 온 집안이 생업을 패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의 엄연시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수를 잡아 가두고는 즉시 결단하지 않고 처음부터 애매하여 밝히기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을에 기묘하지 않은 절목으로 이리저리 추고 힐문하다가 자칫하면 여름과 겨울을 지나게 되니 수갑과 차고가 팔과 다리에 가하게 되니 굶주림과 추위가 살결과 피부에 찔려 오래 되므로 슬피 울고 아파하다가 감옥 안에서 병들어 죽게 되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서 중앙과 지방에 알아듣도록 다 이르라 하였다. 사사는 재판관이고 관형은 공무를 게을리 한 사람에게 주던 형벌이다. 정관은 태종의 연호이다. 헌표론 죄인의 심리를 신중히 함이고 나직은 죄를 꾸며 법망을 끌어넣습니다. 향원은 고을의 사람으로부터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으나 실제 행실은 그렇지 못한 위선자를 말한다. 모릉은 이를 결정하는 데 태도를 명백히 하지 않습니다. 뇌동은 주견이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행동합니다. 엄연은 시를 오래 머물러 미룹니다. 성종시로 58권 성종 6년 8월 26일 이민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8권 성종 6년 8월 26일 이민 6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8권 성종 6년 8월 27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58권 성종 6년 8월 27일 계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8권 성종 6년 8월 27일 계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8권 성종 6년 8월 27일 계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8권 성종 6년 8월 27일 계묘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8권 성종 6년 8월 2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황해도 도채찰사 김질이 와서 복명하니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묻기를 남대지의 제방을 무너뜨리고 전지를 개간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니 김질이 대답하기를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한재로 인하여 물을 터서 논에 물을 대었기 때문에 제방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미천한 백성들이 조금씩 땅을 개간하여 논을 만든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혹은 개간하고도 곡식을 심지 않기도 하고 혹은 곡식을 심고도 김을 매지 않기도 하여 풀이 나서 널리 퍼져 있으니 그것이 제방을 무너뜨리고서 개간하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정성이 말하기를 물을 터놓고 땅을 개간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매우 거르게 여기고 있다 하니 김질이 아뢰기를 신이 남대지의 형세를 살펴보건대 두 산이 연안부로부터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불구불 내려와 그 아래에 이르러서는 마치 사람이 두 손을 마주 잡고 있는 것처럼 된 까닭으로 두 산의 사이에 둑을 막아 제방을 만들었는데 제방 아래에는 비옥한 들판이 한량이 없이 넓었습니다. 만약 둑을 높이 쌓는다면 논에 물을 대는 이익이 한량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한재라도 이 제방에 힘입어 전지에 물을 댄다면 곡식을 수확함이 반드시 많아 명년의 종자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신이 제방 1, 2척을 더 쌓도록 청합니다. 이 역사가 비록 중대하지만은 그러나 쌓는 것이 더욱 높을수록 이익은 더욱 많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의 농사는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지나온 연안 등지는 곡식이 아주 잘 익었습니다 하였다. 도승지 유지는 아뢰기를 이 못은 오로지 논에 물을 대기 위한 것인데도 권남이 처음 물을 터놓고 전지를 개간했는데 그때의 제언별감 이신지가 상서하기를 남대지는 다만 논에 물을 대어 모자람을 보태는 것만이 아니고 그 못에는 용이 있어 매년 겨울에는 얼음이 저절로 갈라지므로 사람들이 이를 용경이라고 이르는데 이것으로서 연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치게 됩니다 하니 세조께서 그 말을 듣고는 도로 쌓아서 제방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용경이란 말은 괴이하고 허망하여 믿을 수가 없지만은 다만 백성을 위하여 논에 물을 대게 할 뿐이다 하였다. 성종시로 58권 성종 6년 8월 28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일본국 사신 성춘 등에게 연회를 베풀었는데 종친 월산대군 이정 등 13인과 재상 정찬송 등 18인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예조판서 이승수에게 명하여 성춘에게 하교하기를 그대들이 고생을 하면서 멀리 왔는데 연로의 여관 접대가 반드시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니 성춘이 대답하기를 만호와 수령들이 모두 친히 접대하고 후하게 위로하여 주었으니 성상의 은혜가 지중했습니다 하였는데 마침내 물건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성종시로 58권 성종 6년 8월 28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갔다. 우부승지 현석규가 아뢰기를 충신과 영신의 사이는 군주가 마땅히 자세히 이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고려의 충목왕과 충정왕의 시대에는 여러 소인들이 조정에 가득하였으므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런 까닭도 없이 화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충해왕 때는 이조년이 비록 간절히 강했지만은 참사가 다투어 올라가 마침내 이조년의 간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령 조정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조년과 같았더라면 충해왕이 어찌 실패하는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하의 현명함과 우매함은 군주가 임용하는 여하에 달려 있을 뿐이다. 군주가 현명하면 임용한 사람도 모두 현명할 것이고 군주가 현명하지 못하면 임용한 사람도 모두 현명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현석규가 다시 아뢰기를 나라를 흥하게 한 임금은 간신에게 상을 주지만은 그러나 간신의 말을 어찌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따를 만한 것은 이를 따르고 옳지 않은 것은 또한 따를 수가 없습니다. 또 군정이 줄어든 것은 오로지 반인을 함부로 차지하는 일에 연유된 것인데도 양계의 연변이 더욱 심한 편입니다. 지금 군적청에서 수괄한 것이 비록 많지만은 신의 생각으로는 이에 그치지 말고 모름지기 다시 수괄하여 군정에 모두 속하게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내가 마땅히 다시 이를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성종시로 58권 성종 6년 8월 2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8권 성종 6년 8월 29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8권 성종 6년 8월 29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8권 성종 6년 8월 29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8권 성종 6년 8월 3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시로 58권 성종 6년 8월 30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8권 성종 6년 8월 30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소성 천업계 원윤과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시로 58권 성종 6년 8월 30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8권 성종 6년 8월 30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9권 성종 6년 9월 1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일식하다. 성종시로 59권 성종 6년 9월 1일 정미 두 번째 기사 호조 겸 판서 조성문 판서 이걱정이 아뢰기를 강원도는 장차 양전을 행하려 하는데도 본도의 감사가 치게 하기를 도내의 화곡이 동풍에 상하여 절반은 결실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은 듣건대 경상, 연안, 두 도와 강원도 영동의 백성은 모두 동풍을 기뻐한다 하니 동풍으로 화곡을 무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동풍이 곡식을 상하게 한다면 경상, 연안 두 도도 또한 재상을 입었을 것인데 이 두 도의 계본을 보면 환곡이 무성하였다고 일컬었으니 어찌 홀로 강원도만 재해를 입었겠습니까? 감사가 아닌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는 금년에 양전은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또 감사가 이르기를 영서는 풍제가 없으니 그만둘 수 없으며 먼저 영서의 전답을 청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양전은 정지할 수가 없다 하고 이어 호조의 전지를 내렸다. 양전은 전지를 측량하는 것이다. 성종시로 59권 성종 6년 9월 1일 성미 세 번째 기사 관상감에서 아뢰기를 이제 구 일식한 전례를 상고하니 세종대왕은 하교하기를 하늘이 흐려 보이지 않으면 구식하지 말라고 하였고 세조대왕은 하교하기를 비록 하늘이 흐려 보이지 않더라도 마땅히 구식하게 하라 하였는데 오늘을 밀우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승정원 승지 등에게 물으니 논의가 결정되지 못하였다. 임금이 이미 소복을 하고 내전에 나아가 먼저 일식하는 형상을 보고 빨리 구식하기를 명하였다. 구 일식은 조선시대 때의 의식의 하나인데 일식이 있을 때 이를 이변이라 하여 임금이 각사의 당상간과 난간을 거느리고 기도를 드리던 일이다. 해가 다시 완전한 모양으로 나타날 때 월대에서 기도하였는데 이때는 천담복을 입으며 좌우에 악기를 버려놓으나 연주하지는 않았다. 밀우는 두껍게 겹친 구름을 말한다. 성종시로 59권 성종 6년 9월 2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종시로 59권 성종 6년 9월 2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극배가 와서 아뢰기를 강무할 때에 교량이 있는 곳은 수리하고 없는 곳은 설치하지 말라고 전교하시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경안역의 하천은 그 깊이가 말의 배를 빠지게 하니 소민의 일시의 폐단을 염려하여 다리를 만들지 않음이 옳겠습니까? 만약 엄마가 수중에서 미끄러지면 작은 일이 아니니 그 지방은 수목이 많아 다리를 만드는데 취하여 쓰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또 탄천과 살고지장의 내천도 또한 깊으니 청컨대 해당 고을로 하여금 다리를 만들게 하되 그 지류는 간략한
큰 가교를 설치하여 도보로 다니는 자로 하여금 건너가는데 괴롭지 않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이제 문신 이극균 정난종 박근 김유 조익정을 강모할 때 위장으로 삼아 사렵한다 하는데, 이극균 정난종은 할 수 있으나 나머지 사람은 무사를 익히지 않았으니 어찌 말을 달릴 수 있겠습니까? 청근대 박근 등 사민을 사자위 사대 등의 장수로 이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안역 등의 3천원 교량을 설치함이 가하나 그 밖에 급하지 아니한 곳은 모두 가교를 만들어 간략하게 하도록 힘쓰는 것이 옳겠다. 사냥할 때는 다른 장수로 종행하는 자도 또한 많으니 박근의 무리를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내장차 그들을 시험하겠다 하였다. 사자위 사대는 강무할 때마다 용감한 군사 100인을 뽑아 어가 앞에 막아서 호위하여 흉악한 짐승의 충돌을 방비하게 하고 명칭을 사자위라 하였다. 성종시로 59권 성종 6년 9월 3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시로 59권 성종 6년 9월 3일 기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9권 성종 6년 9월 3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장문주 적간관 태수 충중 범마주 일양태수 성구 대마주 태수 종정구 등은 종진가가 사람을 보내와서 도의를 바치었다. 성종시로 59권 성종 6년 9월 3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9권 성종 6년 9월 3일 기후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9권 성종 6년 9월 3일 기후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9권 성종 6년 9월 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59권 성종 6년 9월 4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사간 박승질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강원도 도사가 되었는데 본도는 큰 고개가 남북으로 가로 뻗치고 군현이 산길 쓸게 포열하여 종일토록 다녀도 민가를 볼 수 있는 것이 겨우 한둘입니다. 또 백성은 오래 경작하는 전지가 없고 모두 산마루의 임목을 베어내고 불을 질러서 경작한 것이므로 1, 2년을 지나지 않으면 지력이 다함으로 버리고 다른 데로 가니, 그래서 백성의 생활이 어려움은 이 지방이 더 심합니다. 이제 양전을 행하여 경차관 40여인을 지공하게 한다면 백성이 이를 감당할 수 없어 도망하여 흩어지기에 이를까 두렵거늘, 하물며 이제 풍상의 재해가 있으니 아직은 풍년을 기다림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전의 대사는 이로움이 백성에게 있고 금년은 농사가 조금 풍년이니 정제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장령 이순문이 아뢰기를, 주나라 제도에 도와 비는 조법을 쓰고 향과 수는 공법을 썼습니다. 강원도는 비록 공법을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양전을 정지시키소서 하고 영사 정창순이 아뢰기를, 신이 이천현감 원맹강의 말한 바로 보건대 본도는 풍상의 재해를 입어 화국이 여물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이 양전을 끓여서 이런 말을 했는지도 알 수 없지 않은가 하였다. 참찬관 손순효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거도의 도사가 되었는데 백성은 항상 먹기에 어려움을 겪었으니 만약 양전을 행하면 겨우 남아있는 백성들이 반드시 유의하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도는 땅은 넓고 사람이 적었으므로 국가에서 사민으로 채웠으니 마땅히 생활 안정이 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양전은 끝내 행할 수 없는 것인가 하니 박승길이 말하기를, 양계는 방어가 기묘한 관계로 양전을 행하지 않으니 강원도는 비록 양전하지 않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비록 마땅히 할지라도 또한 흉년이 든해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박승질이 또 아뢰기를, 윤대는 언로를 넓히기 위한 것이니 말하는 것이 비록 다 옳지 못하더라도 또한 취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명하에 15일에 한번 윤대하게 하셨는데 만약 연고가 있으면 혹 1, 2, 4개도 윤대를 행하지 않는 이치가 있으니 청컨대 그 전대로 5일에 한번 윤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한두 달에 이르도록 윤대를 행하지 않겠는가? 또 내가 말을 듣는 것을 꺼림이 아니라 다만 사대가 너무 잦으면 응대하는 자가
말할 것이 없어. 혹 기묘하지 않은 이미 행한 말을 말할 것이니 내 생각으로는 사대가 드물면 응대할 자도 문견이 넓어져서 그 말에 혹 취할 것이 있으리라 여긴 것이다 하였다. 정장손이 말하기를 신이 세종대왕의 윤례를 보건대 매일 1인이 입대하였으되 승지와 사관이 모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는 말하는 자가 사람이 들을까 두려워하여 뜻을 다하지 못함이 있을까 염려하였으였습니다. 사람이 말하기는 독대하면 참언이 혹 있다고 하나 그러나 지금같이 성명이 위에 계신데 어찌 참언이 있겠습니까? 비록 있다 하더라도 어찌 분변하기가 어렵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참소하는 사람을 믿지 않더라도 의심하는 생각을 품으면 이것이 어찌 옳겠는가 하였다. 영사 김국광이 아뢰기를 만약 승지와 사관으로 하여금 모두 들어올 수 없게 하면 참언이 반드시 행해지니 진실로 독대는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마땅히 참작하겠다고 하였다. 도는 지방도시고 비는 시골의 촌락이고 조법은 중국 은나라 때의 조세법이다. 이것은 바로 정전제를 말하는 것으로 900묘의 땅을 구로 9구로 나누어 한 가구를 당 100묘씩 경작해 먹고 그중 1구를 8가구가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수확을 공동의 세금으로 바쳤다. 향과 수는 지역 단위의 명칭으로 왕성에서 100리까지를 향, 그 100리에서 200리까지 사이를 수라 하였다. 공법은 중국 한나라 때의 조세법이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 50묘의 전지를 주고 그 10분의 1인 5묘에 해당하는 수확을 실제 수확고를 감안하지 않고 평균치로 바치게 하였다. 윤대는 문무관원이 윤본으로 궁궐에 들어가서 임금의 질문에 응대하기도 하고 또 정사의 득실을 아뢰기도 하는 일이다. 동반 6품 이상과 서반 4품 이상이 각각 그 관의 차례대로 매일 윤대하는데 그 인원은 5인을 넘을 수 없었다. 성종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4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4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이형원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전에 듣기에는 강원도의 양전을 정지한 것은 풍제로 말미암은 그런 것으로 여겼습니다마는 근자에 듣건대 다시 명하여 양전하게 하셨다 하니 거기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원도는 다른 도에 비할 바가 아니어서 토지가 메마르고 사람이 드물며 해마다 흉년이 들어 국초 이래로 해마다 답펌하여 손실에 따라 손실된 만큼 보충해 주었으되 민생은 아직도 안업하지 못하였습니다. 듣건대 금년 초 가을에 조금 풍년든 것 같았으나 그 후 영동은 풍제를 만나고 영서는 상제가 있었다 하니 이와 같은데도 양전하게 함이 옳겠습니까? 또 호령이 한결같지 않고 열흘 사이에 혹 정지하고 혹 다시 하니 신등은 거기 현혹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다시 유의하시고 깊이 생각하소서 하니 전그하기를 내가 하스하여 그 풍흉을 물으면 관찰사는 두루 살피지도 아니하고 다만 한 고을의 수령의 보고에 의거하여 문득 풍제로 아뢰었다. 지금은 농사가 조금 풍년이라고 하는데 만약 매우 풍년든 것이 아니라 하여 정지한다면 어찌 후년의 흉년이 금년보다 심하지 않을 것을 알겠는가? 그렇다면 끝내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너희들은 호령이 한결같이 못하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 너희들의 말을 듣고 또 정지한다면 호령이 한결같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 하였다. 다펌은 논밭에 나가 실제로 살펴봅니다. 손실 다펌을 말한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4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전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은 듣건대 윤대를 설치하는 것은 하정을 통달하여 중손을 취하는 것이라 하니 그 말하는 것이 비록 다 옳지 못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다 버릴 수 없는 것이며 날마다 접견하여도 오히려 아름다운 말이 숨겨질까 두렵습니다. 이제 15일에 한번 윤대하게 함으로써 항식을 삼는 것은 언로를 널리 개방하고 사람들에게서 선을 취하기를 좋아하는 도리에 심히 거릇되니 원컨대 구례에 따라 행하소서. 또 양전은 전제를 균등하게 하고 공부를 한결같이 하는 것이니 진실로 좋은 법이지만
강원도 일도가 있는 곳은 모두 고산 대천이라서 전지는 적고 척박하여 백성은 드물고 가난한 데다 그 생계를 자리하는 것은 오로지 도토리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진실로 가긍합니다. 양정과 부세를 정하는 것을 이미 건무가 아니고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서로 거듭하여 실롱함이 너무 심합니다. 금년에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는 이르더라도 또한 풍상의 재해가 있었으니 실롱하지 않았다고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순찰사가 경찰관의 40여 원을 데리고 종행하러 돌아다니면 백성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청간대 빨리 정지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윤대는 비록 자주 하였어도 한 사람도 풍속의 선악과 인물의 현부를 말하는 자가 없었고 대다수가 예사롭고 기묘하지 않은 이로서 답습하여 말하니 그 응대하는 것을 드물게 하여 바르고 좋은 말을 얻어 듣는 것만 갖지 못한 까닭으로 15일로서 한정하였다. 또 듣건대 강원도의 농사는 올해와 같은 풍년이 없는 까닭으로 내 양전을 명하였다. 만약 금년에 행하지 않았다가 명년에 또 이와 같으면 강원도 일도는 영구히 양전을 기약할 수 없으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4일 경술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5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5일 신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5일 신해 세 번째 기사 형조판서 정문형이 평안도 감사의 벼슬을 내놓고 돌아와서 복명하여 아뢰기를 조전장이 이미 내려가서 변방을 방어하니 아직 출발하지 아니한 군관은 굳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신이 연변의 구자를 지키는 사람을 보건대 시초를 마련하고 익목을 설치하며 참호를 파는 등의 역사 같은 것은 심히 기묘한데도 군관 1인이 부리는 자로서 밥을 짓고 나무와 풀을 베어 방을 지키는 자가 무릇 6, 7인이나 되니 이로써 헤아리면 군관 10인이 부리는 자는 6, 70인에 이르도록 많으나 모두 위탕의 진영을 지키는 역사에 이바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본도는 군수가 넉넉하지 못하고 창성은 화재를 당하고부터는 나머지 저축된 곡식이 겨우 3,000여 석이고 의주에 저축된 곡식도 또한 단지 16,000석이니 재진의 허다한 공간이 앉아서 그 양곡을 허비하는 것도 심히 불가하거든. 하물며 이제 강물이 창일하였으니 적이 비록 크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만일 텀을 타서 절발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경군관이 아니더라도 변장이 스스로 제어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군관은 아직 보내는 것을 정지하라 하였다. 익목은 말뚝이고 절발은 강도나 절도가 생김을 말한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5일 신해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5일 신해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태인의 죄수인 산호 박주산이 삼범한 절도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하고 남원의 죄수인 산호 기금이 본주를 모설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5일 신해 여섯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과 사헌부집이 이형원 등이 모두 차자를 올려 강원도의 양전을 전지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정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5일 신해 일곱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가 치기하기를 영동의 여러 고울은 대풍을 만나 만곡은 모두 여물지 않았고 영서의 여러 고울은 서리가 일찍 내려 늦은 곡식은 절반이 지나게 여물지 않았으니 만약 양전을 행한다면 흉년을 대비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본도의 양전을 전지하게 하였다. 성정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5일 신해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양로연을 행하였다. 하동부원군 정인지에 이르러 잔을 올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노조를 역사하며 강강하고 수복을 누리기를 정승과 같은 이는 없었소 하니 정인지가 아뢰기를 신이 조정을 모신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즐거움은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저기한 이래로 하나도 잘못된 일이 없으니 노시는 기쁘게 하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들의 보익함을 힘입어 지금에 이르렀소 하니 정인지가 말하기를 원컨대 성상께서는 종시를 한결같이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의 올바른 보필함이 오늘과 같다면 내 어찌 끝을 삼가기를 참과 같이 하지 않겠소 하니 정인지가 머리를 조아려 살해하였다. 술이 7차례 돌아가니 명하여 종제와 노인에게 아울러 일어나 춘추게 하고 즐거움을 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이 매우 즐거움을 보니 내 춤추고자 하노라 하고 드디어 춤을 추니 문 노인이 바라보고 눈물을 떨구는 이까지 있었다. 정인지가 손을 모아 절하고 한 명에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스스로 금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또 명하여 정인지에게 잔을 올리게 하기를 내 마실 줄을 모르지만 그러나 마땅히 억지로 마시겠으니 경도 또한 다 마시어라 하니 정인지가 2잔을 게우렸는데 정인지와 한 명에는 심히 취하여 먼저 나갔다. 잔치를 파하니 중관을 정인지와 한 명의 집에 보내어 위로하게 하고 효령대군 이보는 병약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여 주악을 그 집에 내려주었다. 명하여 노인에게 각각 한 작업을 더하고 자궁한 자는 자서 제질 중에서 대신 받게 하였다. 성종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6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 정효상이 와서 아뢰기를 신숙주의 시호를 봉상시에서 처음 문성, 성헌, 문렬의 세 가지로서 본조에 보고하였습니다마는 신의 의향은 시호는 그 실상을 기록하는 것이니 신숙주의 평생의 공적은 신이 다 거론할 수 없습니다. 신이 보건대 예종께서 승하하시니 온 조정이 고급할 뿐이고 정책하는 것으로 뜻하는 자가 있지 않거늘 신숙주가 눈물을 닦고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일찍이 상주를 정하는 것만 같음이 없고 이 큰일은 환시로서 출납하게 할 수가 없다고 하고 도도승지 권감으로 더불어 대왕 대비전에 들어가 아뢰어 친히 의지의 정책을 받아 썼습니다. 신숙주의 이와 같은 공훈이 있으면 시호를 의논하는 데 빠뜨릴 수가 없는 까닭으로 신이 동료와 함께 의논하여 봉상시로 하여금 문충이라 고쳐 적용하여 수점하게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봉상시에서 시호를 의논하여 반드시 본조에 보고하는 것은 본조에서 임무를 전형하는 것이 생존이나 사망에 있어 다름이 없는 까닭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봉상은 예조에 속하였으니 어찌 본조에 아뢰겠습니까? 이제 헌부에서 봉상 관리를 탄핵하였으니 청컨대 신을 대제하게 하소서 하였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조실록 58권 성종 6년 9월 8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인수 왕대비의 탄일이었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8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원상 정창순 환명회가 아뢰기를 배령할 때에 어가를 호종하는 제신의 복색은 세종조에는 예복을 하였고 세조조에는 융복을 하였습니다. 이제 광릉을 배하람에 호종하는 종제 시신은 마땅히 무슨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정교하기를 융복이 옳겠다고 하였다. 배령은 능소를 배하랍니다. 융복은 군복의 한 가지이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8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인산보험군 홍윤성이 졸하니 철조 조제 예장하기를 예와 같이 하였다. 홍윤성의 자는 수옹이니 괴인현 사람이다. 경태 경호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무는 부정자로 선보되었고 무죄가 있다 하여 특별히 사복직을 겸하였다. 신민년에 한성 참군을 뛰어 배수하고 통례문 복례량 사복주부를 역임하였으며 세조가 잠져 있을 때 문종이 명하여 진서를 찬하게 하니 홍윤성은
낭좌로 참여하였다. 문종이 승하하자 세조는 주상이 젊음으로 나라가 위태함을 근심하였었는데 홍윤성을 보고는 기하게 여기어 엄미한 뜻을 나타내니 홍윤성이 제일 먼저 권남에게 천거되었다. 계유년에 세조가 정난하였으는 수중 협착 정난 공신의 호를 내려주고 본시 판관으로 승직하였으며 갑술년에 또 소윤에 오르고 얼마 있다가 사헌장령으로 천전하였다. 을해년에 판사 복시사가 되었다가 세조가 즉위하니 통정대부 예주 참의를 제수하고 또 좌의 공신의 호를 내려주었다. 병자년에 계자가 가선대부의 참판으로 올라 인산군을 봉하였고 얼마 있다가 병조에 천직되었다가 또 가정대부에 올라 다시 예조에 재배되었다. 천순 정축년에 자헌대부 판서에 오르고 이해 모상을 당하였는데 기복하여 경상우도 도질제사를 삼았다. 기묘년에 다시 예조 판서에 재배되었고 경진년에 정헌대부를 더하였다. 당시에 모련이 낭보군이 반란하니 세조께서 신숙주를 장수로 삼고 홍윤성을 부장으로 삼아 토벌하게 하였으며 돌아오자 숭정대부를 더하였다. 갑신년에 인상군 겸 판예조를 성화 정해년에 대광, 보국, 숙록, 대부, 의정부, 우의정을 제배하였다. 기축년에 좌이정에 오르고 예종이 고명을 받음에 사은사가 되어 북경에 갔다가 돌아오자 영의정에 올랐다. 경인년에 인산부원군으로 채봉되고 신묘년에 순성, 명랑, 경제, 홍화, 조아리 공신의 호를 내려주었는데 이에 이르러 발에 종기를 앓다가 졸하니 나이는 51세이다. 시호는 위평이니 용맹하여 강인한 결단력이 있음이 위이며 능히 환란을 평정함이 평이다. 홍윤성은 용모가 옹위하고 체력이 남보다 뛰어났으며 젊었으나 가난하였는데 힘써 배워서 급제하니 사람들이 재능이 있는 웅골로 기대하였다. 세조를 만나게 되자 총애하여 돌봄이 매우 융성하였고 홍윤성이 본시 빈궁하였음을 알고 많은 양전을 내려주었다. 홍윤성이 재화를 내린 데 힘써 홍산 농장에 쌓인 곡식은 거만이었고 노복은 세도를 믿고 함부로 방자하여서 조금이라도 우기고 거스리는 것이 있으면 혹 장살하기도 하였다. 세조가 온양에 거둥하여 목욕할제 사족의 부인 윤씨가 상언하여 그 지압이 홍윤성의 노복에게 살해되었음을 호소하니 명하여 유사에 국문하게 하여 그 노복을 환형하고 홍윤성은 국문하지 않았다. 사헌부에서 탄핵하여 아뢰기를 홍윤성을 거칠고 광망한 태도와 교만하고 제 마음대로 날뛰는 형상을 성감은 통조하소서 하니 당시에 이르기를 그의 잘못을 똑바로 맞추었다고 하였다. 시첩 노복이 조금이라도 어기고 거스리면 문독 용서하지 않고 궁금을 쓰기까지 하였으며 아내 남씨에게 자식이 없어 같은 고을의 사족 김자모의 딸을 강제로 취하여 장가들었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8일 갑인 5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제도의 여러 고을의 군정의 정액은 갑사가 14,800명 안에서 양계에 각각 3,400명이고 별시위가 1,500명이며 파적위가 2,500명, 팽배가 5,000명, 대졸이 3,000명, 취라치가 640명, 태평소가 60명, 친군희가 40명, 정병이 72,109명, 수군이 48,400명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9일 을묘 첫번째 기사 의정부 6조에서 표리를 인수 왕대비 전에 올리었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9일 을묘 두번째 기사 원상에게 선교하기를 대왕대비께서 그늘 국기라 하여 연달아 소선을 올리었는데 이때 또 홍윤성이 죽음으로 인하여 육선을 드시지 않아 내가 두세 번 청하였을 때 불륜하시니 정승등이 그것을 다시 청하시오 하니 원상 조승문 윤자온이 대왕대비 전에 아뢰기를 이제 인수 왕대비의 탄신이라 하여 온 나라가 칭하하는데 신자의 영구로서 소선을 올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도승지 유진은 아뢰기를
오늘은 소칭 가절이므로 육선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들으니 대신이 죽으면 차마 고기를 먹지 못한다 하므로 주상께서 청하여도 따어한 따를 수가 없는데 거듭 정승의 뜻을 어기게 되었으니 말한 대로 따라야 하겠다 하였다. 조승문 등이 또 육선을 대전에 올릴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9일 을묘 세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이등리양에게 하사하기를 도내 여러 고을의 화곡이 풍제로 인하여 손상되었는데 경은 즉시 치게 하지 않고 이제 양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바로 아래였으니 심히 옳지 못하다. 그 구항할 모든 일을 빨리 마련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전국의 지역별 정병의 수요, 병조에서 아래기를 정병의 원액이 충청도는 12,500명 안에 유방이 4번에 1번마다 1,125명이니 합하면 4,500명이고 번상이 8번에 1번마다 1,000명이니 합하면 8,000명입니다. 전라도는 18,651명 안에 유방이 1번마다 1,625명이니 합하면 6,500명이고 번상이 1번마다 1,058명이니 합하면 12,151명입니다. 경상도는 15,222명 안에 유방이 1번마다 3,000명이니 합하면 12,000명이고 번상이 1번마다 390명이니 합하면 3,122명입니다. 강원도는 1,427명 안에 유방이 1번마다 150명이니 합하면 600명이고 번상이 1번마다 103명이니 합하면 824명입니다. 황해도는 3,082명 안에 유방이 1번마다 400명이니 합하면 1,600명이고 번상이 185명이니 합하면 1,482명입니다. 경중은 448명이니 1번마다 56명입니다. 경기는 1,594명에 번상이 1번마다 199명이니 총 52,813명 안에 유방이 1번마다 6,355명이니 합하면 25,200명이고 번상이 1번마다 3,452명이니 합하면 27,620명입니다. 개성부는 600명이니 토병의 전수가 본부를 순작합니다. 평안도는 12,947명입니다. 영안도는 5,737명이며 토병의 전수가 각각 그 도에 부방합니다 하였다. 유방은 유방정병을 말한다. 성종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0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래기를 평양의 죄수인 벽정, 정질동, 강서의 죄수인 양인, 오석산이 세 번 절도로 범한 죄는 대전에 의하여 교대시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1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외조부의 기일이므로 조참을 정지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오늘은 나의 외조 양절공의 제삿날이니 차마 풍악을 듣지 못하는 까닭으로 조참을 정지하라. 그러나 고래에 어떠한가 그것을 원상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니 모두 말하기를 외구의 기일을 만나 조참을 정지하시면 정리에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금후로는 양공의 기일에는 조참을 정지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1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1일 정사 네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인산도원군 홍윤성에게 부의로 미두 각각 20석 종이 100건 백접포 10필 백면포 10필 정포 50필을 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1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1일 정사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2일 무어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2일 무어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동반 중훈 대부 이상과 서반 통정 대부 이상으로 하여금
회관 대왕의 부묘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게 하라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구례로는 무릇 대사가 있으면 가선대부 이상으로 하여금 회의하게 하였습니다마는 이제 중훈 대부 이상으로 명한 것은 널리 중론을 채택하고자 하심인데 대간과 예문 관원의 산품이 아닌 자는 참여할 수 없으니 뜻하건대 옳지 못하며 또 전이감 사이여 원원은 비록 산품이라도 참여하는 것이 옳지 못한 줄로 압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예문관 대간은 전수로 하여금 회의에 참여하게 함이 옳으며 동반 산품원은 승정원에서 옳은 자를 가리어서 회의에 참여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59권 성종 6년 9월 10일 무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9권 성종 6년 9월 12일 무어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일본 사신의 요청을 아뢰다. 예조에서 서계하기를 어제 본조에서 일본 국사 성춘을 위한 전별련을 베풀었더니 성춘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온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하므로 겸판서 자운이 대답하기를 저번에 너희 나라 통사 노원이 왔기에 중국에 청하여 중국에서 이미 통공을 허락하였으니 어찌 다시 번독함이 옳겠느냐 하니 성춘이 말하기를 노원이 왔을 때만이 아니고 전에 통사 조문단 시강이 왔을 때에도 또한 중국에 주달하여 윤호를 입었으니 스스로 구례가 있는데 이제 다시 주청한들 무엇에 해롭겠습니까? 이제 내가 국왕의 명을 받들고 왔는데 만약 윤호를 입지 못하고 돌아가면 국왕은 반드시 나라를 법으로 다스릴 것이니 이왕 죽기는 일반인데 차라리 대국의 지경에서 죽겠습니다 하고 말이 매우 패만하였습니다. 윤자운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개품하여서 결정하겠다 하였는데 오늘 아침에 성춘이 또 통사 전 양민에게 말하기를 내가 명을 받고 온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면목으로 환국하겠습니까? 하므로 전 양민이 대답하기를 너의 나라에서 이미 중국의 부혼 백도를 얻었다가 대내전에게 탈취당한 바가 되었으니 대내전은 너희 나라 신하이거늘 어찌 대내전을 문책하지 않고서 도리어 우리에게 구하느냐 하니 성춘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군신의 예의가 없어 아랫사람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와서 청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군, 군신의 예의가 없어. 성종시로 59권 성종 6년 9월 12일 모 다섯 번째 기사 해운판관 김용보가 죄를 지으니 고신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해운판관 김용보가 기녀 2인을 데리고 함부로 역마를 타고서 연로의 여러 고을을 출입한 죄는 유리 결장 100도 3년에 고신을 모두 추탈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고신만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게 하였다. 성종시로 59권 성종 6년 9월 10일 무 여섯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9권 성종 6년 9월 10일 무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9권 성종 6년 9월 13일 기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9권 성종 6년 9월 13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송포 지좌 일기태수 원희 상성포 파다도 원납 살마주 도준 덩원지구 변마주 일향태수 성구 대마주 정가 문주 등원 종직가가 사람을 보내와 토일을 바쳤다. 성종시로 59권 성종 6년 9월 13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9권 성종 6년 9월 13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성춘이 오늘 마땅히 배사해야 할 것이거늘 통사 정양민에게 말하기를 내가 명을 받고 온 일을 받지 못했으니 배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것을 여러 원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순 한 명에는 의논하기를 우리가 외인과 교통하는 것을 본시 중국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앞서 노운이 왔을 적에 청하는 대로 주달하자 이미 옳지 못하다고 하였으니 어찌 성춘의 노여움으로 인하여 다시 주달하겠습니까? 하고 조승문 김질 김국광은 의논하기를 왜 이가 중국에 조위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달하면 어리게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또 전년에 종정국에게 답서하여 이르기를 이 일은 국왕의 서계에 기록되지 않았으니 감히 청하는 것을 따르지 못하겠다 하였으니 이제 국왕의 글이 있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이것이 신의를 잃는 것이니 청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정창손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3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구례의 무예 노시를 개장하고 종장하는 데는 주악을 모두 내려주었으나 이날의 개장은 광릉의 친제 때문에 산제한다 하여 단지 사주할 뿐이므로 조아이정 한 명에가 훈련에 내 있으며 병조 낭창을 보내어 아뢰기를 오늘 여기에 모인 자들은 반드시 제사에 모두 참여하지 않으니 청컨대 구례에 따라 사악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무예 도시는 병조 훈련원의 당상관 또는 지방의 관찰사, 병마, 절도사가 무사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3일 기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4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예조에 명하여 낭청을 보내어 성충을 효유하게 하였더니 정량 김질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신이 성춘에게 말하기를 너의 나라가 이미 중국의 부홈을 받고서 대내전에게 탈취당했다고 말하니 대내전은 너의 나라 대신이가 널 어찌하여 그것을 탈취당했느냐. 진위를 적실히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를 중국 조정에 주달하면 중국 조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니 성춘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귀국으로 더불어 본시 통신하지 않다가 지난 기해년에 귀국이 대마도를 정벌할 때에 이에 윤인보 등을 보내어 비로 통신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빈번하게 신사를 보내었음인데 귀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경, 조연 등의 일은 모두 우리나라의 청대로 따르고 이제 유독 따르지 않으시면 무슨 까닭입니까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청한 것을 따를만 하면 따르겠지만 이 일에 이르러서는 형세가 따를 수가 없고 또 사실은 단지 명한 것을 전할 뿐인데 그대가 이제 사사로운 분노를 내는 것은 어찌 불가하지 않겠느냐고 하였습니다.